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238쪽에 있는 2등 투자 전략에 의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등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책에다가 동업자를 이용한 매매, 또 그리고 내가 추적하는 세력이 수익을 내면 나도 수익을 내고, 내가 추적하는 세력이 손해를 보면 나도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매매라고 책에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2등 투자 전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2등 투자 전략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리고 우리 세력들 중에서 2등 투자 전략을 잘 구사하는 보험 투자자를 좀 주목하라는 내용, 또 그리고 실전에서 2등 투자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등 투자 전략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던 그런 화면입니다. 제가 또 이 화면을 가지고 온 이유는 2등 투자 전략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 가격을 이제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빨간색 박스를 친 부분이 바로 이제 주식 가격이 바닥, 물량이 시세 차익을 목적하는 물량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저 물량을 세력들이 점점 확보를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이 특정 세력들에게 집중이 됨으로써 또 시중에 널려있는 유통 주식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주식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가격이 상승이 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2등 투자 전략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화살표를 한번 그어 보면은요, 주식이 대중들에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특정 세력들에게 집중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주식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점을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이라고 봅시다. 1조 정도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주식,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통 주식이 1조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풀려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서 그 1조 정도를 단원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쨌든 내가 그 종목의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80% 정도라고 보면 8천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그 종목에 풀려 있는 유통 주식을 흡수하고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가를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의 사정상 8천억을 굴릴 수 있다면 그냥 내 혼자 다 해먹어도 됩니다. 다른 세력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8천억이라는 돈을 이제 유통을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역량을 집중을 해도 한 4천억 정도밖에 유통, 그러니까 돈을
융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천억 정도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내가 장악을 해서 어떤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8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 예산이 필요한데, 나는 이제 돈이 4천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부득이 이제 동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매수 주체를 보면 뭐 외국인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수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제 동업자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동업자 입장에서도 내가 한 1,000억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4천억을 움직이는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면서 물량을 확보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의 경험상 그 세력하고 내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 이 종목에서 훌륭하게 잘 해먹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 싶으면 내가 이제 그 종목의 이제 주식을 이제 함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천억을 들고 있는 세력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내 혼자 해먹기는 힘든데 1,000억을 가진 세력이, 예전에 또 그리고 나와 같이 함께 해먹었던 세력이 물량을 확보를 함으로써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묵시적으로 동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5천억이 확보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세력이 또 물량을 확보를 하러 뭐 한 2천억, 뭐 1,500억 가진 세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동업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들을 이제 확보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특정 세력 몇 세력에게 유통주식이 집중이 되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수급 분석에서는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할 때 주가 선도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승패 세력이라고 해서 승리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얼마 전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조금 바꾸었죠. 예전에는 IP를 추적을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런 한국 거래소에서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뭐 어떤 투자자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또 뭐 주식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거래소에서 수집을 하는 것은 바로 거래에 대한 정보죠. 투자자가 물량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분석을 해서 작전 세력들을 걸러내는데, 이제 추적하고 걸러내고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량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작전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보면 중간에 물량을 20만 주를 순간적으로 팔았다가 다시 그 물량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이제 박용화 씨가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물량을 어렵게 모았는데 한 번에 틀릴 뻔했다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마 뭐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국 뭐 어디서 조사를 합니까? 금융감독원에서 합니까? 거기서 작전 세력들, 어떤 주가 조작 세력들 관리, 뭐 감시 감독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청에서 어떤 경제사범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뭐 조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검찰청에서도 주가 사범들, 주가 조작 사범들 조사하시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가운데 항상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우리가 현재 확보한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상대편이 아니면 시중에 어떤 풀려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그렇게 다 물량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주주가 물량을 못 던지게 막는다든지 뭐 그런 영화 내용에서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메이저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합시다. 뭐 현대차도 괜찮고요. 그런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그냥 정말로 기업 분석 그 자체만 가지고서 그러면 또 뭐 내가 회사에 있는 돈, 내가 돈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하듯이 뭐 1억 있으면 1억 투자하고 3억 있으면 3억 투자하고 5억 있으면 5억 투자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까? 메이저들도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현재 지금 확보한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은 과연 내 편이 되어 줄 것인가, 내 편이 안 될 것인가 에 대한 생각도 계산도 더 하고 있겠죠. 그래서 주식 가격을 상승을 시키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 수량, 물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걔들도 어떤 물량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뭐 소규모 종목에서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할 때는 충분히 내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죠. 뭐 펀드를 조성하든, 이런 뭐 우리가 자주 명동의 사채 세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충분히 돈을 가지고서 대주주도 잠그고 이렇게 해서 물량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 이외에는 다 적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대주주가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현재 시중의 물량이 어느 정도 던져졌고, 이런 거 계산이 전부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종목에서는 모든 물량을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면 여기 종목에서 1억 이상, 그러니까 한 호가에 1억 이상 들어올 세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1억 이상 주문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갈 때까지는 작전에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장고를 때리는 거죠. 저 친구가 과연 우리 편에 되어 줄 것인가 안 되어 줄 것인가, 저 친구 물량을 털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 작전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소규모 어떤 종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메이저, 그러니까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원리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 혼자서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을 흡수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나도 계산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물량이 어느 정도이고, 뭐 잡다한 거 빼버리고 상대방이 가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내가 끌어안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는 내가 가진 상황과 상대방이
나의 우호 세력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 주식 가격은 전부 다 물량 계산에서 다 끝납니다. 수급 분석에서 전부 다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차트 보고 대미니까 또 그리고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용어도 EPS, PBR, 뭐 폴, PER, 요새는 주당 현금 흐름, 뭐 에비타, 뭐 이상한 것들 막 갖다 대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주식 가격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물량 계산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자, 뭐 이야기가 이래저래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내가 흡수를 하는데 전부 다 내가 어떤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돈의 규모를 봐서 아무래도 좀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업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업자가 물량을 매수했을 때 분명히 상대방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산이 다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편이 될 것인지 내 편이 안 될 것인지 이제 머리를 싸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돈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에서 뭐 내가 뭐 1억을 가지고 움직인다 한들 세력들한테는 거의 편하지 않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메이저가 되어서 절대로 이거 뭐 수급을 장악할 수 없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돈이 많은 세력, 하이닉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세력을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 가장 돈이 많은 세력도 만약에 어떤 하이닉스의 주가를 내가 올리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혼자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어떤 동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그 전체 주식을 장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가 선도 세력을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선도 세력도 하다가 도저히 어떤 동의, 협조가 없으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잘못 짚은 거잖아요. 주가 선도 세력이 가면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가 선도 세력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뭐 주가 선도 세력이 포기를 할 때는 손해보고 포기하겠죠. 그럼 나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만약에 자꾸 하이닉스 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럼 A라는 종목이라고 합시다. 자, A라는 종목에서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 30% 정도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주식의 30%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혼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투신이 한 15% 정도 어떤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외국인과 투신 합하면 한 45% 정도 시중에 수요를 일으킬 수가 있죠. 여기서 한 세력 하나만 더 붙으면 이제 50%가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이제 유통 주식을 장악해 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내가 외국인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때 바로 투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투신이 물량 매집 쪽으로 간다면 분명히 외국인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차피 내 혼자 이 종목을 해먹기에는 어떤 수급을 장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투신의 참여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투신이 들어왔어요. 그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신은 내쳐야 될 대상이 아니고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은 이제 투신을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신 입장에서도 어차피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내 혼자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외국인이 먼저 들어가니까 같이 한 들어가 본 거죠.
그럼 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인 나는, 외국인은 일단 따라가기 좀 무리가 있으니까 투신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투신을 끌어안아 준다면 나도 투신 따라서 행복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수급 분석표에 보면 주가 선도 세력이라고 있죠. 우리 파워엑셀에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막대 그래프들은 앞서 우리가 봤던 요 빨간색 요 부분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이제 소유의 최대 각 세력별로 최대한 소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맥시멈 최대치를 소유를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합시다. 여기 외국인들이 보면 40% 이상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진 종목을 제가 조금 강조 표시를 해 두었어요. 요런 종목들이거든요. 자, 요런 종목들 뭐 좀 더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뭐 한 35% 이상을 잡아둬도 괜찮고요. 요 종목들은 따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은 거의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또 주가 이제 수급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력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저런 종목에 저만큼 많은 돈을 투입을 했다는 것은 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종목이 아닌데 왜 돈을 저만큼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시세 차익도 있고 뭐 배당 수익도 있고 뭐 어쨌든 돈을 벌어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따라서 저기 빨간색으로 진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가지고 노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무리 외국인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 종목의 주가가 폭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던 시장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유럽의 뭐 금융 재정 위기, 뭐 머지않아서 뭐 어떤 뭐 중국의 어떤 뭐 위기, 이런 뭐 시장에서 체계적인 위험이 닥쳐가지고 저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전부 다 살 필요는 없고요. 저기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만, 배당을 안 주면 다 또 삭제를 하십시오. 저기에서 배당을 주는 주식을 중심으로 딱 미리 골라놨다가 그냥 평상시에 관심 종목으로 쫙 해두었다가 시장의 체계적 위험으로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 저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외국인들이 저렇게 들고 있으면은요 저 종목 상패 안 됩니다. 안 망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해요. 외국인들 함부로 다루게 되면 에이 뭐 한국 투자 안 할란다 하고 다 나가버리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 높은 분들도 만약에 어떤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은 회사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압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잠시 한번 볼까요?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여기 있네요. 자, 이 종목들 잘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이제 큰 이제 종목들이죠. 그렇죠. 예, 큰 종목들입니다. 자, 근데 저 종목 보니까 뭔가 좀 감이 오는 게 없습니까? STX 페노션, 대한전선, STX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있죠. 예, 예전에 여기에는 없지만 그나마 이 양호한 거라서 그래요.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 상장된 종목도 전체 다 꺼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가 선도 비중이 큰 회사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회사들이 상장 폐지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유상증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큰 회사들은 상장 폐지가 잘 안됩니다. 있는지 상장 폐지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동 투자 전략과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의 팁으로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종목들 중에서 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꼭 한번 챙겨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으로 해두었다가 나중에 어떤 시장에 어떤 체계적 위험이 와서 저 종목의 주가가 폭락을 한다면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의 종목들을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종목이죠. 자, 시중에 유통된 주식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의 주가 선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뭐 18%, 13%, 37%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혼자 다 해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어차피 개인들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럼 누가 도움이 되냐면 나머지 세력들 중에서 도움이 되어 줘야 되는데 뭐 투신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연기금이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보험도 정권도 다 도움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런 종목들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있습니다. 많아요. 밑에 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동업이 필요한 거예요. 시중에 유통된 주식을 흡수를 하려고 하면 특정 세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 상호 간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 않은 허접한 종목들도 주식 가격을 상승을 시키려고 하면 그 기업의 실적을 좋게 만들어서 작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이 아주 실적이 좋게 만들어서 작전을 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작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그냥 돈 들고 와서 주식 막 사는 거예요. 물량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물량 계산을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량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데 왜 저 메이저 세력들이 뭐 주식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 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뭣도 모르는 우리가 뭐 개인들이나 차도 붙잡고 앉아있지. 뭐 이상한 거 뭐 지표들 가치 지표 이런 거 뭐 붙잡고 앉아있지. 작전 하는 애들이 그런 거 붙잡고 뭐 주가를 내가 어떤 부양하겠다는데 들고 그런 거 왜 들고 있습니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물량 바로 땡기면 끝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도 이제 세력들 상호 간에 물량 개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량 개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동업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따라가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동 투자 전략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시세 차익 목적의 유통 주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 모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이 그 종목의 유통 주식을 다 끌어모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업 관계가 필요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그 종목 나는 뭐 수요를 일으켜서 뭐 주가를 장악할 생각도 없는 능력도 안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움직이는 거 가만히 지켜보다가 서로 동업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면 첫 번째 제일 돈이 많은 세력 따라가지 말고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 있죠. 아니면 세 번째도 괜찮고 네 번째도 괜찮아요. 그 세력들이 움직일 때 그것보다 돈 많은 세력이 끌어안아 준다면 끌어안아 준단 말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가는데 투신이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잡아 던져버리면 주가 하락하겠죠. 그거는 투신 니하고 같이 하기 싫으니까 너는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량을 던지면 투신은 하면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있는데 투신이 샀다 이 말이죠. 근데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지 않고 계속 사줘요. 그럼 투신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럼 주식 가격은 더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투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신 물량 아니면 투신이 여러 가지 어떤 뭐 추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매집 비평도 있고 물량도 있고 분산 비율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뭐 투신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게 원리입니다. 이등 투자 전략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뭐 사례를 조금 살펴봅시다. 우리 대한항공 이 종목 한번 살펴봐요. 지금 대한항공은 한번 봅시다. 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은 매매를 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네요. 또 세력 단길력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유통되는 주식이 한 전체 총발행 주식의 55% 정도가 되어서 굉장히 유통되는 주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비중이 32%나 되는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네요. 개인들 다음으로는 투신, 외국인, 투신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 투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신이 지금 현재 이익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죠. 수급 분석표를 보니까 엄청나네요. 지금 주가 선도 세력이 투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인데요. 좋습니다. 투신도 승리 세력이고 외국인도 승리 세력이고 세력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 1분기 동안 엄청나게 물량을 장악을 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한항공은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지금 한 3개월 전에 3만원 했어요. 3월 13일 오늘이죠. 오늘 39,000원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와, 거의 한 뭐 30%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어느 한 세력도 장악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잖아요. 이제 어떤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혼자서 다 해먹을 수 있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세요. 이 간단한 수급 분석표로 지금 저도 이렇게 물량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몇 주 샀지? 투신이 몇 주 샀지? 보험이 어제 몇 주 샀네? 저도 계산이 돼요. 그죠? 그런데 뭐 저보다 돈이 많은 세력들이 투자를 하는데 왜 상대방이 가진 물량 또 내가 가진 돈 이런 거 계산이 안 되겠어요? 정말로 주식 가격이 아직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 뭐 가격 이런 거 보고 세력들이 투자한다 생각하고, 정말로 매출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그 회사 자산 가치가 커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십시오. 맞다 틀린 게 세상 일이 꼭 맞고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뭐 또 저는 물량 보고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 투신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뭐 대한항공은 예전에 좀 회사가 분할을 했죠.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물량들이 외국인하고 투신하고 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래 보면 요 주가가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주가 요소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부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갔어요. 물론 투신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투신도 뭐 이때부터 계속 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투신도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갑니다. 자, 투신이 요 부분 잘 보세요. 마지막에 요 부분. 자, 투신이 이렇게 샀습니다. 이상하게 같이 움직이죠. 야들이 뭐 움직이는 것도 물량 움직이는 것도 비슷비슷하죠. 꼭 저 서로 메신저로 뭐 통하는 것처럼, 그죠? 아마 세력들도 상호간에 메신저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메신저를 써서 우리 대한항공 주식을 매집을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경우는 주가 조작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메신저를 중간에 내가 보고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내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증명이 되는 건데, 그죠? 아유,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자, 일단은 서로 동업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외국인을 중심으로 잡아도 되고 투신을 중심으로 잡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가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원래는 주가 선도 비중은 투신이 더 큰데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투신과 외국인 둘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2등 투자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요, 보고 여기서 일단 뭐 세력이 동업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한번 그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서울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개인의 주가 선도 비중이 39%라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투신이 한번 보자 16%고 외국인이 26%, 투신 외국인 합하면 한 42%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개인들은 일단 장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외국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뭐 연기금 같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겠죠? 뭐 충분히 뭐 장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매수 단가가 다 이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상당히 올라 있을 것 같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은 한 총 발행 주식의 36% 정도가 됩니다.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단 하나 이제 세력들의 단길력이 좀 낮다. 이제 서로 물량을 떠넘기고 배신하는 세력들이 많은 이제 그런 종목이네요. 자, 수급 분석표 한번 봅시다. 이 보니까 이거 외국인들 최근에 한 4일 판 거 보니까 연기금도 조금 팔았네요. 이 모습이 배신하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제부터 이 친구들이 같이 움직였노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부터 먼저 시작을 했네요. 지난 1년간에 845만 주 정도를 모았습니다. 1년 평균 단가는 한 38,5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는 49,150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현재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각 분기별로 뭐 비슷하게 모았습니다. 2분기 3분기 전엔 약 300만 주 정도씩, 그
그전에는 130만 주, 120만 주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동참을 했네요. 투신하고 정권하고 뭐 다른 사모펀드 쪽에서도 좀 들어왔습니다. 물량이 들어왔,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일단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일단 움직이고, 추적하는 거는요, 일단 외국인들이 주가 선도니까 이 세력을 1등 세력이라 보고, 뭐 정권도 괜찮고 보험도 괜찮고 투신도 괜찮고 뭐 연기금도 괜찮고 뭐 사모펀드 다 괜찮은데, 비중으로 봐서는 뭐 투신이나 연기금 정도 보고서 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이래 올랐네요. 한 2만원 부근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보면 주가의 바닥은 누가 먼저 만들었냐고 하면, 분산 비율을 보면 이렇게 투신이 먼저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신이 요 부근에서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바닥을 만드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도 계산하겠죠. 이렇게 투신이 16%의 주가 선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서 상승을 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뭐 투신을 제외하고서 가장 큰 세력이 외국인이잖아요. 개인들 빼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투신이 내치지만 않는다면 내칠 이유도 없는 거고, 외국인은 돈 벌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 보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신이 먼저 시작하고, 언제부터냐면 2013년도 뭐 1월달 이때부터는 이제 투신과 외국인의 통합 관계가 본격적으로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특정한 세력이 물량을 장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동업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험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보험. 요 세력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등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용어도 만들고 매매하는 방법도 만들었는데, 원래부터 2등 투자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보험 세력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보험 세력이 주가 선도 비중이 큰 이제 순서대로 그냥 쭉 정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아무래도 이 보험회사가 많은가 봐요. 보험회사 많은데,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보험회사고요. 나머지는 이런 회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이 세력은 주식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세력입니다. 어렵죠. 예전처럼 뭐 투신, 뭐 예전에 바이코리아 바람이 불고 99년도입니까? 바이코리아 바람이 불고 그 이후에 펀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대량으로 이렇게 돈이 유입된 상황도 아니고,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비과세라고 해서 뭐 종신보험, 뭐 연금보험 이렇게 뭐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보험으로 이제 좀 장기적인 성격으로 저축을 하긴 하는데, 펀드하고 또 보험하고는 다르죠. 움직인 돈이. 예를 들어서 보험은 이제 꾸준히 10년, 20년, 30년 넣어야 되는 돈이고, 투신은 내가 여유 자금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이 있으면 그냥 보험은 100만원씩 매달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그런데 1억이 있으면 1억이 바로 투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올 때 엄청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빠져나갈 때는 엄청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은 돈이 천천히 들어오는 반면에 투신처럼 환매라든지 이런 데서는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움직이는 돈이 일단 보험은 투신보다 좀 작았고,
하지만 자금의 성격에 있어서는 투신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 세력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이 가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다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국이 어떤 세계에서 큰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시가총액 2% 정도 차지하니까 작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있고 위험 자산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저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자금도 있고 유럽 자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뭐 단기 자금 또 장기 투자 자금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런 자금들을 모아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내에 있는 돈하고는 규모는 다르죠. 그래서 뭐 장기도 있고 단기도 섞여 있지만 일단 규모 자체는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주가 선도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등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자금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받으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돈이 보험에 비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투신에 돈을 맡기는 투자자들이 조금 어떤 자금의 성격이 좀 보험에 비해서 불량적인 자금이랄까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오르면 환매하고 들고 나가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 운영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세력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기 정권사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 정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주식 투자하지 않는 돈들은 뭐 CMA나 이렇게 맡겨두잖아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긴 것은 아니지만 짧게 운영할 수 있는 돈들이 항상 쌓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 정권사에서 거래하니까 거래 수수료가 없고 파생 상품이 세금이 없으니까 정권은 또 자금을 오래 운영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맨날 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옵션 보고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권 투자자들 보고 장기 투자하라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은 파생하고 있는 거고 보험은 한꺼번에 큰 돈은 안 들어오지만 꾸준히 들어오니까 연기금처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투신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은 막 섞여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살려서 하는 겁니다. 뭐 개인들은 그래 개인들도 자기 특징을 살립니다. 약간 차이점은 뭐 외국인이든 보험이든 뭐 투신이든 뭐 정권이든 다 돈 벌려고 수익 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들은 자기 특징을 살려서 아주 돈 손해보는 쪽으로는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점에서 사기 저점에서 물량 팔기 뭐 기술적 지표 무너지면 와라르 팔기 뭐 시중에서 뭐 가치지표 뭐 실적한다 그러면 뉴스 몇 개 뜨면 왕창 몰려서 가기 뭐 중국발 쇼크 위기 좀 주면은 급점 주면 왕창 물량 다 던져버리기 하여튼 그런 거 잘해요. 시장에서 뭐 호구 노릇을 아주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말이 옆으로 잠시 빗나갔는데 일단 보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보험은요 기본적으로 주가 선도 세력이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전면에 나서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2등 투자 전략에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혼자서 먼저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따라갑니다. 항상 매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투자자를 잘 연구를 하시고 또 보험 투자자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2등 투자 전략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세력은 따라가고 싶은데 참 어중간하다 이 말이지. 그때는 저 보험 있잖아요. 보험 각 종목에서 보험을 유심히 살펴보고 보험이 승리 세력이고 보험이 어떻게 매매해서 들어간다 하면 이제 앞서 전방 세력이 어떤 외국인 뭐 투신 연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고 다른 세력들이 먼저 매수하는 상태에서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을 따라서 한번 매매를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2등 투자 전략을 예전부터 구사를 해왔다. 그래서 2등 투자 전략을 잘 하고 싶으면 보험을 연구를 많이 하고 보험을 따라서 하는 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서 조금 한번 다뤄보도록 해요. 실전에서 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 파워 엑스레이에서 분산 비율 중심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죠. 저 아래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2등 투자 전략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주식 가격이 이렇잖아요. 세력들이 매집이 진행, 그러니까 세력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많이 장악을 한 상태에서는 주가를 움직이기 더 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때나 이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때 따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분산 비율이 세력들이 요런 높은 요런 종목들은요, 지금 어떤 이제 시중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되는 주식들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흡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마지막 뭐 상승 파동을 거치는 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종목만 봅시다. 이제 외국인들이 100%를 갱신하고 있죠. 자, 세 종목이 있네요. 요것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CJ 대한통운, LG 하우시스, 또 그리고 한전 KPX 요 세 종목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1등 세력인 외국인들이 요 종목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정권보험, 투신 뭐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 외국인들에 따라서 2등으로 출발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 잡고 내가 매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물론 뭐 바닥이나 다른 데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뭐 수백 종목, 수천 종목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은 책에는 요 방법 말고 조금 다른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왕이면은 어떤 세력들이 뭐 완전히 수급을 장악한 그런 종목에서 1등 세력도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있고 그런 데서 한번 들어가보자 뭐 이런 거죠. 자, 대한통운 한번 봅시다. 자, 파워 엑스레이에서 대한통운 잠시 한번 살펴봐요. 자, 대한통운 잠시 살펴보면 대한통운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가 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전부 다 지금 세력들이 이익 중이잖아요. 이렇게 이익 중이죠. 매매하기도 괜찮고, 주가 선도 세력은 외국인이 38%나 되는 그런 종목이고, 조금 더 수급 분석표 한번 봅시다. 자, 수급 분석표 보면 외국인이 38%, 투신이 16%인데 외국인은 승리 세력. 여기 이제 투신이 패배 세력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뭐 보험이 승리 세력, 나머지는 연기금 패배고, 외국인이 승리 세력이고 가려면 보험을 따라가야 되겠는데요. 뭐 일단 뭐 되는가 한번 봅시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네, 됐네.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워낙 이제 주가 선등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물량이 잘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분산 비율 차트를 이렇게 꺼냈는데, 분산 비율 차트를 보면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음,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자,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험이 최근에 조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자, 외국인들이 보험을 내쳤습니까? 내치지 않았죠. 보험이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안 던졌잖아요. 그럼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아직 난 더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산 비율을 이용해서 한번 세워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선부터 한번 잡아 봅시다. CJ 대한통운 플러스 외국인 대한통운이 잠시만요. 그게 안 됐나? 다 됐는데. 쇼핑 플러스.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3월 7일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검색을 안 해서 그렇네요. 자, 일단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됐네. 아이고, 됐다. 자, 대한통운의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제 현재 416만 주 정도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외국인들이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번 봅시다. 하루에 18,000주, 14,000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5만 주 정도 움직였네요.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다. 그죠? 한 달에 보통 20만 주 정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일단 5만 주 정도로 봅시다. 외국인들의 5만 주가 감소를 하면 나는 일단 손절하겠다. 뭐 1등 투자 세력이 포기하면은 뭐 나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분산 비율로 한번 가볼까요? CJ 대한통운 플러스, 아이고 이것도 검색 한번 해야 되네. X 플러스. 자, 그러면 지금 보험이 아까 33% 정도가 되었어요. 32% 정도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일단 보험을 따라가야 되니까, 만약에 보험이 2% 감소를 한다면 나도 손절합시다. 그죠? 일단 손절 조건 2개 잡았습니다. 뭐 이거 슈퍼 엑스레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닌 다른 분들은 손으로 수작업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2개 잡았습니다. 하나는 보유 수량을 추적을 해서, 일단 1등 세력이 어떤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면 나도 이 종목 던지겠다 이런 거였고요. 만약에 이제 보험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매수 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 2% 감소하면 나도 물량 던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이 3% 증가를 하면 나도 물량을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1차 매수가 되겠죠. 또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제 분할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험이 이제 32%인데 5% 그래 한번 봅시다. 8% 이거보다 8% 증가하면 내가 2차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나중에 매도도 한번 잡읍시다. 그러면 플러스해서 이 보험이 그죠? 80%? 일단 80%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80이 되려면 48. 48% 정도가 앞으로 증가하면 내가 1차 매도로 잡고요. 그리고 보험이 32%에서 100%가 되려면 68%네요. 68% 보험 분산 비율이 100이 되면 2차로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정리를 해 놨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여기 나중에 이제 기능이 있나요?
자, 일단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물량을 팔지 않으면 나도 물량을 안 판다. 일단 외국인이 물량 팔면 손절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보유 수량 추적으로서 딱 일단 먼저 손절선을 잡아뒀고 분산 비율을 추적을 하면서 보험이 뭐 물량을 던지면 나도 이 종목 손절한다. 뭐 둘 중 하나겠죠. 외국인이 팔든지 보험이 팔든지. 그런데 이제 보험이 분산 비율이 증가를 어느 정도 함에 따라서 나는 1차, 2차 매수에 들어가겠다. 또 그리고 언제 내가 매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2등 이제 보험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지고 몇 종목 더 해보기로 했는데요. 안 되겠네요.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자, LG 하우시스하고 한전 KP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큰일 났네. 자, 2등 투자 전략에 의한 전략 수립 보면은 2등 투자 전략의 원리는 먼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중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유통된 물량을 내가 다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내 돈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동업이 필요하다. 동업이. 그래서 이런 동업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차피 1등 세력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1등 세력이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등 세력이 갈 때 1등 세력도 물량을 체크를 한다 이 말이죠. 물량을 체크를 해서 동업자가 필요할 경우는 과감하게 동업을 허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업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CJ에서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물량을 매수를 해서 주가 상승을 했는데 보험이 매수를 할 때 외국인들이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험을 중심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등 투자 전략은 그 동업자를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투자 전략 사례는 아까 전에 이제 본 거고 투자자들 중에서 보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등 투자 전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등 투자 전략을 잘 하려고 하면 보험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하면 보험 투자자를 따라다니는 게 좋다. 물론 보험 투자자가 2등 투자 전략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2등 투자 전략은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추적하는 세력이 손해를 보면 나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막 매매하는 것보다는 세력하고 같이 움직이면 적어도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전 2등 투자 전략을 여기 이제 CJ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물량이 감소를 하면 나 손절 때리겠다. 다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올라타고자 하는 세력은 보험이니까 이 보험이 물량을 매집하지 않고 던지면 나는 이 종목 손절하겠다. 그런데 계속 물량을 늘려간다면 나도 그에 맞춰서 물량을 늘려가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등 투자 전략은 어떤 뭐 비교적 긴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짧은 매매가 돼요. 단기적인 매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뭐 물론 분산 비율도 되고 책에 있는 것처럼 매집 2평으로 해도 되고요. 또 보유 수량, 물량을 이용해서 추적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등 투자 전략은 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243쪽에 있는 LDS 지표를 이용한 전략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